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추석 전날인데 바쁘셨을 텐데 늘. 예. 저번 부산에서 이거 했습니다. 도덕경 1장은 금강경하고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의 보통의 종교의 버전이 그냥 공 이꼬르 색이다로 보통 끝나는 게 일반 종교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1번이 있으면서 더 나아가 A는 아내이려면 아내이가 있어야 A가 있다.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고요. 금강경이 초기 경전은 최고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최상위 버전인데 2번이 있으면서 그래서 1번, 즉 공과 색을 모두 버려라예요. 색을 모두 버려라. 그게 진짜 공이다. 이게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금강경도 이렇게 돼 있고 초기 경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과 색을 버려야 진짜 공이다라는 건 여기서 공과 색 할 때 공을 부처님께서는 공으로 보지 않으신 거죠. 색의 반대말은 비색이다. 그냥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무명이고 12번째가 마지막이 그게 세계입니다. 세상. 즉 부처님께서는 무명 이꼬르 색으로 보신 거지 공 이꼬르 색으로 보신 게 아니죠. 무명은 나쁜 단어죠. 무명 이꼬르 색이니까 무명도 버리고 색도 버려라. 그게 공이다. 이렇게 하신 건데요. 요 1번은 보통 힌두교의 비이원론이라는 종교에 나옵니다.
비이원론 아닐 비자인데 둘이 아니다라는 종교죠. 힌두교에 이원 두 개로 나누어진 게 아니다. 그게 힌두교에 있는 얘기입니다.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는 푸루샤는 궁극이고 정신이라고 하고요. 힌두교에서 프라크리티는 물질입니다. 푸루샤는 참사람, 진인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는데 그냥 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신과 물질은 둘이 아니다.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천부경에도 이 공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2번은 도덕경하고 금강경에만 있는 거고 3번은 공색을 모두 버려라는 건 금강경하고 초기경전에만 있는 거고요. 도덕경은 2번만까지만 있고 3번은 없는데 대신 도덕경은 2번과 3번 사이에 2.5 정도에 해당하는 건 있습니다. 도덕경은 저번에 그 부산에서 얘기했다시피 노자님이 나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 불, 한자로 쓰는데 나는 불교로 보면 공인데 공이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른다. 즉 공보다 더한 게 있을 건데 더 궁극이 있을 건데 내가 그 경지는 되진 않았다.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 살펴본 건데 이것만 보면 도가 도이려면 A가 A이려면 항상 BA다. BA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A가 A로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항상 그거의 반대인 A가 아닌 것이 있어야만이 A라는 게 이 세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고요. 학교 때 우리 도치법을 배웠는데 요 항상 BA가 요 가운데 요로 들어가게 되면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A는 항상 BA가 있어야만이 A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세계에 A가 존재한다라는 문장이죠. A는 항상 A 아닌 것이 있을 때에만 A의 반대인 그 무엇이 있을 때에만 A가 이 세계에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는 건 항상 작지 않은 것, 큰 것이 있을 때 옆에 그거에 비교해서 이걸 작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치법인데요. 즉 도덕경은 A가 A로 있으려면 항상 A 아닌 것이 있어야지만이 A가 있다 이 얘기고요. 금강경은 A는 항상 A 아닌 것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A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에 여기에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6장인가 7장인가 보시면 자 도치법이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완전히 같은 문장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요 2번은 도덕경인데요.
아니 저희 금강경인데요. 요것만 바뀌었죠 지금. 이 금강경의 도치법을 한글이나 한문으로 옮기면 1번이 됩니다. 완전히 1번이 됩니다. 2번은 도치, 산스크리트가 도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도덕경에 여기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금강경에는 산스크리트 여기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A는 오직 A의 반대인 것이 있을 때만 A가 이 세계에 있다. 작은 것은 오직 작은 것의 반대인 큰 게 있을 때에만 작은 게 있다. 오직과 항상은 같은 거지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노자님이랑 부처님께서 금강경은 부처님이 쓰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님의 제자 깨달은 스님이 썼을 건데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A는 안 A여서 A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1번은 좀 전에 얘기 드린 A는 A의 반대인 안 A, A가 아닌 것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A가 있다. 2번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A와 안 A는 A 아닌 것, 음양, 대소, 고저, 장단, 유무,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A와 A의 반대인 이 경우는 안 A가 반 A가 됩니다. 쿼크, 반 쿼크처럼 반대말이 되는데 결국은 혹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질량과 안질량, 비질량, 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질량과 에너지는 질량이 있으려면 질량 아닌 것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질량이 있다. 부피. 에너지는 에너지 아닌 게 있어야지만이 뭐 물질이 있을 때 비로소 비물질인 에너지가 있다. 1번이 그런 문장이고 2번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밝혔듯이 보니까 질량 이꼬르 에너지더라. 둘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질량은 에너지가 되더라. 이꼬르더라. 그래서 3번은 이꼬르인데 애초에 두 개로 모여진 것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둘 다가 A와 안 A 둘 다가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니까 궁극이 되려면 A도 노우 A, 노우 안 A,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궁극이다. 양변을 다 버려라. 이 세계를 초월하면 궁극이다. 라는 겁니다. 연기법이기도 하고 연기법 중에 일부인 윗바사나기도 합니다. 윗바사나는 두 개 이상이 모여져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윗바사나는.
여기서 한번 이 세계에 대한 이걸 살펴볼 텐데 2번을 한번 좀 유념해 줘 보십시오. 좀 전에 2번이 A와 안 A였는데 쿼크와 반 쿼크처럼 A와 안 A에만 해도 여러 뜻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의 뜻이 이 경우에 이 그림이 나타내듯이 A와 반 A다라는 뜻으로의 안 A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런 뜻만이 아니라 안 A는 뭐 큰 거, 작은 거, 남자, 여자 하면 이 그림이죠. 반 쿼크 하면 이 그림이에요. 근데 나와 안나, 너 할 때도 이 그림인데 나와 안나 하면 어떨 때는 나 빼고 이 세계 전부 다예요. 그렇습니까? 이때는 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명하려면 기니까 여러분이 사유에 보세요. A와 안 A는 사실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요 1번 뜻만 잠깐 보겠습니다. 반대되는 경우 A와 반 A를 본다면 파동을 보면 파동입니다. 자, 이게 높은 고점이라고 해보고 이게 저점이라고 해보죠. 이분법, 이진법인데 이때 고점과 저점은 A와 안 A의 관계가 되는데요. 두 개인데 이 파동의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텅 빈 공인가요? 아닌가요? 네? 안 들리는데? 아니죠.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파동이라는 그림이. 그렇습니까? 텅 빈 공이 되려면 얘가 싹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의 그림 이것도 텅 빈 공은 아니죠, 사실은. 지금 그림만 하더라도 네모난 박스 그림이 10개 무슨 색깔 칠해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스크린이 있죠. 저거 눈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저 안쪽에는 도트들이 있겠죠. 컴퓨터에 아무것도 그림이 안 나올 때도 도트들이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세계는 애초에 2개 이상이 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돼 갖고 세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2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파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파동은 공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이 파동의 고점과 저점이 사라져야 되겠죠. 공성이 되려면 그게 고점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저점은 고점 저점이란 단어로도 할 수 있지만 고점이 A면 저점은 그냥 A가 아닌 것, 안 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o A, No 안 A 이렇게 되면 청정공이 드러나는 거고 공성이 그 청정공이 궁극이다. 너무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 애초에 고점과 저점이 없다면 세상이 만들어지나요? 애초에 이게 없다면 공이었었죠. 공의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게 고점과 저점 맞습니까? 애초에 A와 반대되는 반 A가 있어야만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쌍위타니까의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죠. 요술로 그려진.
이렇게 그려지는데, 애초에 아까 이 그림은 기본 단위인데요. A가 자, 부처님 연기법의 가장 기본 연기법으로 갑니다. 부처님 연기법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2연기 하나 있습니까? 그거는 고차원 연기법이고요. 그거 전에 존재하는 연기법이 저차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 연기법.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반드시 저것도, 아까 그 도덕경의 항상이란 단어나 금강경의 오직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요. 이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저것이 있어요, 없어요? 저것이 없는 순간에 이것도 없어요. 이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게 되면 저것도 생겨납니까? 이것이 없을 때에 저것은 있나요, 없나요?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멀쩡하게 있을 수 있나요? 소멸한다. 이게 기본 연기법이죠. 이게 1번의 기본 연기법이고요. 2번에 여기서 확장된 고차원 연기법이 12연기법입니다. 연기란 단어가 다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초기 경전에 계신 말은 연기가 원래 뭐라고 해요?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저것이 생겨난다가 연기라고 하는 거죠. 연기가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내도 옛날에 경전을 전혀 안 봤을 때 누가 연기들 할 때 연기가 뭔 소리야? 왜 저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나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을 인연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일어난다, 이걸 연기라고 썼더만요. 그러니까 연기의 본래 뜻은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난다, 생겨난다, 그거였던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입니다. 자, 1번 돌아옵니다. A를 조건과 원인으로 반 A가 생겨나는 거죠. 그럽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게 A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안 A가 만들어질까요? 시간상으로. 이건 동시입니다. A와 반 A는 애초에 쌍둥이처럼 애초에 한 개예요. 광자가 빛 짜게 지요? 양자역학에서 빛을 짜게 해서 짜겐 놈 둘이가 반대쪽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죠. 물리적 세상, 이 세계에서 원래 이론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 세계나 꿈속에서만 가능한 건데요. 그때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힉스를 충돌시켰을 때 그 중에 몇 프로는, 전체는 아닌데 몇 가지로 아마 분열되나 본데, 그 중에 하나는 쿼크와 반 쿼크로 짜게지나 봅니다. 힉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죠. 둘이로 짜게진다는 건 애초에 쿼크와 반 쿼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광자는 한 놈이 A일 때 그 A가 랜덤이죠. A가 늘 A인 게 아니라 안 A도 됩니다. A가 안 A가 되는 순간에 반대 놈은 뭐가 됩니까? A가 됩니다. 안 A였던 놈이. 확정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길 잠깐 봐주시면 여기에 A가 안 A도 됩니다. 그 순간에 얘 반 A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됩니다. 자체로도 확고부동하지도 않아요. 반쪽인 놈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애초에 여기서 두 개가 한 몸이었으면 둘 다 어느 놈도 반쪽짜리죠. 반쪽이 궁극일 리는 없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 그 반쪽이 그나마 A라는 놈이 A라는 확정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놈이 언제는 안 A가 돼버리네. 불확정성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어느 날 여자가 돼버리는 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스개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여자는 뭐가 되죠?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1번이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겁니다. 애초에 한 쌍인 반쪽짜리들 이 A와 안 A 관계를 얘기 드렸고 2번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12연기로 들어갑니다. 12연기의 무명을 조건으로 2번이 뭐지요? 샹카라가 일어난다죠? 생겨난다. 이때 무명과 샹카라의 관계가 무명과 안 무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쭉 뒤로 가다 보면 안이비설신이 색상의 미촉법이 나오고 그걸 조건으로 뭐가 나오죠? 접촉이 나옵니까? 접촉을 조건으로 그 다음 뭐지요? 느낌. 그러면 이렇게 보지요. 접촉과 느낌이 이 1번처럼 느낌이 안 접촉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접촉이 느낌인가요? 안 접촉이 느낌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안 접촉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느낌 없음이 되겠죠. 이 경우엔 1번하고 다르죠. 1번에 A와 반 A라는 반대되는 반 A가 항상 존재하는 1번의 관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2번은 광범위한 연기법인데 2번은 그래서 1번이 있으면 1번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뭐 시간이 1초를 뒀던 0점 몇 초를 뒀던 그 후에 생기는 1번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그 후에 생기는 2번 2번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그 후에 생기는 3번 연기법이 지금 12연기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다차원이 생기니까요. 여러 차원이.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와 아까 가장 기본적인 연기법,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설하셨고, 두 번째 고차원적인 포괄적인 다차원적 연기법, 12연기법 이렇게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1번 연기법을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에 단어가 이것이 있을 때 안 이것이 있다 이렇게 AN 반대말로 반 이것이 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이유가 거기에는 12연기까지 포함된 좀 다중적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소멸하면 반의 이 소멸하는 건 맞지요. 그것뿐이 아니라 아까 다차원적인 12연기법으로 가도 무명이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한다 그러셨죠. 샹카라가 소멸하면 윈냐냐가 소멸한다 그러셨죠. 시기. 이때는 반 A가 아니죠. 포괄적 원인과 조건일 때 지금 여기서 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사유가 동원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애초에 한 쌍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가장 기초 단위가 A와 반 A. 여기서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되면 시공간의 차이를 두면서 빳반자 확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서 12연기처럼 연기법이 확장이 된다. 그것은 12연기는 A와 반 A의 관계는 아니다예요. 더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전체 세계가 생겨난 거다.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 거다. 그런 거죠.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 중에 부분집합인 12연기의 부분집합인 윗바사나는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어디를 적시하고 있는 거냐면 12연기 전체를 적시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윗바사나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궁극이 아니다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1번 A와 반 A의 관계를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1번을 적시 내지는 직시 하고 있는 겁니다.
드렸던 말씀 한번 반복해 드리고 끝냅니다. 잘 한번 사유하시면서 같이 얘기하죠. A라는 건 1번입니다. 그 시간 걸릴 거예요. A라는 건 항상 A 아닌 게 안 A, A의 반대인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세계에서 A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안 A, A의 반대인 안 A가 없다면 A라는 것도 이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안 A라는 것도 그 반대인 A가 있어야지만이 안 A가 비로소 이 세계에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A와 안 A는 앞서 살펴봤지만 반대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한 쌍으로 서로 기대고 있는 거죠.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조건적으로 서로 조건적인 의존입니다.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이게 가상이었다는 걸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그 무엇에 기대에 있어서 의존적으로 다른 놈이 월랑 우리는 내가 기댔던 말던 기댔던 대상이 사라지면 내가 벽에 기댔어요. 벽에 기댔는데 벽이 사라졌어. 헛개비처럼. 내가 그런다고 사라지진 않죠. 넘어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연기법을 보면 한 놈이 사라지면 내가 넘어지기만 합니까? 사라집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안에 씨앗들은 그거 자체가 A든 안 A든 상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 자체가 가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체가 실체면은 내가 의존하는 놈이 사라지든 말든 있어야 되는 거죠. 의존하는 놈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요. 그래 2번은 결국은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건 둘이가 겉으로 모양만 달랐지 질량이 에너지이듯이 겉으로 볼 땐 다른 건데 속성상 결국은 같은 거다. 그리고 아까 이번에 작은 1번의 이치가 그렇고 실제로 2번에 조금 두 번째 2번 작은 2번으로 가더라도 아까 양자역학의 광자 얽힘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A가 안 A로도 됐었죠. 그랬나요? 그냥 완전히 A가 안 A예요. 그때 반대의 안 A는 A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돌아와 여기 지금 큰 2번에서 보면 A 이꼬르 안 A다. 그러니까 A 이꼬르 안 A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A 이꼬르 안 A다. 질량과 에너지 관계처럼 2번은 실제로도 A가 안 A도 되고 안 A가 A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A 이꼬르 완전히 안 A다. 그리고 3번은 완전히 A 이꼬르 안 A니까 어쩌란 말이냐죠. (3번) 나가기 전에 A 이꼬르 안 A는
애초에 반쪽짜리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세상에 100% 행복은 있나요? 없나요? 존재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 반 괴로움 반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세계는 행복과 안 행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은 괴로움이란 단어로 쓴다면 이 세계는 괴로움과 안 괴로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거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러셨습니다. 이 세계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다. 즐거움만 있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겠느냐. 100% 행복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100% 괴로움만도 아니다. 괴로움만이라면 이렇게 시시낙낙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도 살겠는가.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 근데 그것을 큰 대승적에서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괴로움이다라고 말한다 그러신 거예요.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니까 100% 행복은 없을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궁극의 100% 지복은 없는가? 있다 그러시면서 삼매로 가보지요. 삼매의 사선의 맨 앞에 나오는 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까?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도 버리고 슬픔도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띠가 있고 청정한 제4선. 지금 된 결과물이 뭐지요? 사띠가 청정한 또는 사띠가 있고 청정한 게 결과잖아요. 청정하다라는 건 고요하고 맑다의 상태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을 쓰실 때 주로 쓰시는 단어예요. 청정심, 청정공 이런 거. 사선도 지금 궁극의 지복에 어느 정도 가차워졌다. 그 결과가 사띠가 청정한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지요. 결과가 됐는데 원인은 뭐지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궁극의 청정 비슷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는 노우 행복, 영어 노우 A, 노우 안 A 맞습니까? 행복과 괴로움은 반대말이니까 그 괴로움을 안 행복 이렇게 단어로 해도 되죠. 노우 행복, 노우 안 행복, 괴로움 맞습니까 지금? 행복과 괴로움은 반이니까 둘 다 버리면 궁극이다, 청정이다 하신 거죠. 3번이 이런 뜻입니다. 노우 A, 노우 안 A. 단멸이나 허무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궁극이 점점 그 궁극의 지복으로 가게 된다. 초월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 3번이 이게 최종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보시와 어느 정도의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적으로 살면서 8정도지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을 갖고 살면서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거에서는 괴로움보다는 행복을 훨씬 많은 퍼센트로 갈 수 있다고 하셨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에선 악에서 선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과정에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도 많이 얻는데 영향력, 부처님이 경에서 얘기하신 이 단어를 보시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깊이 사유해 본다면 상상할 때에도 이 상상 외에 이 상상 지금 하신 말씀이 빠진 적이 있나 보시면 없을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하나 앞에 수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습니다만 돌아와. 지금 과정에서는 불선보다는 선으로 착하게 사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그게 뭐냐라고 하면 팔정도의 그 앞에 그 좀 전에 그 나열한 거기까지인데요. 정진 전에 혹은 정진의 일부분까지 팔정도의 앞부분 거기까지를 하게 되면 이 세계에서 불선, 악보다 선이 훨씬 커지고 과정의 천상까지를 향하는 모든 길에서 앞서 얘기한 그러한 행복이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사실 끝없는은 아니고 많은 과정인 거죠. 그러다가 그 과정에 어디쯤 섰을 때에 존재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에 삼매도 많이 됐을 때에 그때에 지금 여기 1, 2, 3번 중에 3번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3번의 여정을 가는 거는 사실은 힘들겠죠. 사선에서 행복도 버리고의 그 행복이 삼선의 행복이잖아요. 삼선에서는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라는 결과물인데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자가 그제서야 행복을 버려야지 하는 거니까 또 다른 경에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라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노웨이 노안의 이 여정은 굉장히 높은 여정이지요. 그 전에 과정은 우린 그래서 팔정도의 앞에 부분들을 간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추석 때 또 뵙겠습니다.